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디터블 폴리로 변환한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폴리곤 모델링을 계속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다시 만들고요. 이번에도 다시 폴리곤으로 만들고, 이번에는 엣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엣지를 선택하고, 엣지도 마찬가지로 엣지에 있는 기능을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챔퍼는 마찬가지로 또 챔퍼, 버텍스와 마찬가지로 버텍스 챔퍼는 버텍스를 분리하면서 깎아주는 거고, 엣지 챔퍼는 엣지를 분리하면서 깎아주는 것입니다. 깎아주고, 엣지 챔퍼의 세팅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른 게 있다면, 여기서는 이렇게 챔퍼될 부분을 곡면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과,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구멍을 낼 수 있죠. 그리고 거리, 어느 정도 거리에 챔퍼를 줄 것이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버텍스와 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익스트루드도 마찬가지. 익스트루드도 엣지를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클릭하고 엣지, 이렇게 높이 값을 정하고 넓이 정하면서 이렇게 밀어내면서 만들어주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팅에서 높이 결정하고 넓이 결정하고 해서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커넥트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버텍과 버텍 사이를 연결할 때는 두 버텍을 선택했지만, 엣지는 이렇게 중간에 두 개의 엣지 선택해서 이렇게 연결할 일보다는 이 전체를 전부 돌려서 엣지를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의 엣지를 선택하고 링을 클릭하면 이렇게 이 엣지와 한 방향으로 평행하게 이루어져 있는 엣지를 한 번에 다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커넥트를 클릭하면 방금 전에 선택되었던 엣지를 가로질러서 정중앙에 엣지를 추가해서 연결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렇게 선택하고 엣지 세팅을 눌러서, 이번에는 엣지 세팅, 몇 개의 엣지를 추가할 것이고 생성할 것이냐, 그리고 엣지를 어떻게 간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고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엣지를 추가하고요. 엣지를 선택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연결되지 않고 평행하게 정렬되어 있는 엣지를 같은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링이었다면, 같은 선상에 연결되어 있는 엣지를 한 번에 다 선택해주는 기능은 루프로 가능합니다. 루프가 전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엣지들은 루프가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루프하면 여기까지 연결된 부분까지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루프하고 링 셀렉트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엣지 작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링, 루프, 그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엣지의 리무브는 버텍스와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리무브 하면은 그 엣지만 사라지게 하는 거고, 딜리트를 누르면 구멍을 내게 하는 것이고, 자, 이번에는 루프를 선택하고 리무브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루프를 선택하고 리무브를 하면, 자, 엣지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리무브는 버텍을 남기고 무조건 엣지만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버텍스로 선택해보면 버텍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모델링 과정에서 오히려 혼선이 생기고, 나중에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버텍들은 작업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엣지를 리무브 할 때는 버텍스도 같이 사라지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엣지 다시 가서 확인해보면 이 엣지와 버텍스를 동시에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컨트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리무브 하시면 이렇게 버텍까지 한 번에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 다시 한번 리무브 했을 때랑 컨트롤 키 누르고 리무브 했을 때랑 큰 차이가 있죠. 이것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엣지에서 브리지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지 기능은 선택한 두 개 엣지 사이를 연결해서
말 그대로 다리를 놔줘서 폴리곤을 만들어준 기능인데 현재는 모든 엣지와 엣지 사이에 폴리곤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폴리곤으로 이동해서 이 면을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한 상태가 됐고 지금 이 상태에서 엣지를 선택하고 두 엣지를 선택합니다. 선택하면 지금 위 선택한 엣지와 아래 엣지 이 두 사이를 브릿지를 클릭하면 이렇게 면을 연결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지 않은 두 개의 엣지를 선택하고 다리를 놓아서 두 개 사이를 잇는 면을 만들어 주는 게 브릿지 기능입니다. 다시 언더하고 이번에는 브릿지 세팅으로 들어가서 연결돼서 생성될 폴리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엣지를 추가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엣지의 중요한 기능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보도로 가서 보도에 있는 기능들도 익스트루드, 챔퍼, 브릿지 다 마찬가지인데 보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은 여기에 이렇게 보도 클릭하면 보도는 이렇게 뚫려 있는 곳에 가장자리 경계면을 모두 선택해 주는 곳이었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보도에서는 캡을 누르면 열려있는 곳을 막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막아줘서 연결했습니다. 폴리곤 모델링 과정은 점선면을 연결하고 엣지를 나누고 폴리곤을 추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다수의 버텍스가 존재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땐 다시 버텍스 이동해서 아까 학습했던 버텍스 선택하고 커넥트, 버텍스 선택하고 커넥트, 두 개 버텍스도 선택하고 커넥트, 두 개 버텍스 선택하고 커넥트,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곳에 연결할 곳이 하나 없는데 이런 것은 버텍스를 이렇게 이동해서 마무리해 주거나 이쪽에 엣지를 추가해서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폴리곤은 삼각형을 이루는 것보다 사각형을 이루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사각형을 이루게 하고 여긴 지금 사각형을 이루지 않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엣지 선택에서 엣지 리무브하고 이 부분 보면은 이제 버텍스 연결돼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링 셀렉트해서 커넥트하고 아까 커넥트 할 때 지금 단계를 세팅 값에서 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만 추가하고 OK 하고 그리고 버텍스 다시 이렇게 커넥트해서 연결해서 버텍 이동해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엣지를 추가하고 버텍스를 연결하고 버텍스를 다시 이동해서 다듬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폴리곤을 선택하고 폴리곤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폴리곤에는 앞서 학습한 기능 외에 중요한 기능들이 있는데 익스트루드는 앞서 학습한 기능과 마찬가지인데 익스트루드 클릭하고 선택한 면을 이렇게 밀어내서 추가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팅 누르면 확인하면서 이렇게 선택한 폴리곤을 익스트루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3개의 옵션이 있는데 그룹, 로컬, 노멀, 바이 폴리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 상태로 돌리시고요. 이번에는 선택을 폴리곤을 선택하는데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폴리곤을 여러 개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세팅을 누르시고 현재 옵션에서는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룹으로 되어 있으면 선택한 폴리곤에 전체 4개를 선택했죠. 이 4개. 이 4개가 하나로 인식해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원래 가지고 있던 축, 이 평면이 가지고 있는 방향은 무시하고 그냥 4개를 하나로 인식해서 밀어내줍니다. 이렇게 하면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 이렇게 선택한 폴리곤을 그냥 한 방향으로 좀 밀어낼 때는 이렇게 그룹을 선택하고 이것을 로컬 노멀로 하면은 선택한 폴리곤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밀어내집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거의 유지하고 있죠. 유지하면서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로컬 노멀 방향이고 바이 폴리곤 하면 선택한 폴리곤을 전부 각각 따로따로 지금
밀어내서 추가한 것입니다. 오케이 해보면 지금 두 개 따로따로 추가되는데 이것은 추가 안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같은 방향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렇게 움직여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폴리곤 하면 선택한 것을 각각 따로 밀어내면서 폴리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언도하시고요. 익스트루드는 폴리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폴리곤에서 어떤 형태를 추가하면서 만들 때 익스트루드가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현재까지 작업된 오브젝트를 한번 삭제하시고요. 이번에는 박스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스를 생성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에디터 폴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폴리곤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도 익스트루드 있죠. 그리고 익스트루드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 추가하고 로테이트해서 이렇게 회전시키고 다시 추가하고 또 로테이트하고 다시 추가하고,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원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폴리곤을 추가하면서 형태를 잡아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방법으로 베벨을 클릭합니다. 베벨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클릭 드래그하면 똑같이 익스트루드 같은 기능을 해주는데, 이때 마우스 버튼을 손을 떼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생성된 폴리곤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루드 기능에 추가로 생성된 폴리곤의 면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릭하면 완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앞쪽에 폴리곤을 클릭하고 베벨 있죠? 여기서 베벨 세팅을 눌러서 마찬가지로 베벨 이렇게 높이 값 그리고 넓이 해서 완성합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폴리곤을 선택한 후에 그룹을 할 것인지, 그룹을 하면 아까 마찬가지로 선택한 모든 폴리곤을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밀어내죠. 밀어내고 크기 조정하죠. 그 다음에 로컬, 이 오브젝트가 이 폴리곤이 가지고 있는 방향을 유지하면서 밀어내죠. 그리고 다시 크기. 자, 그리고 파이 폴리곤 하면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베벨 기능입니다. 이번에는 또 많이 사용되는 기능인데, 이번에는 폴리곤을 선택하고 인셋을 선택합니다. 인셋. 그러면 이 선택한 폴리곤 안쪽으로 추가적으로 면을 생성해 줍니다. 자, 다시 한번 인셋,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다시 인셋. 자, 이 상태에서 무브에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변형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때 베벨을 사용해서도, 베벨 사용하면 이렇게 베벨에서 모양을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폴리곤 선택하고 인셋 세팅을 눌러서 이것도 확인하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여러 개의 폴리곤을 선택하고 인셋 세팅을 해서 이번에는 바이 폴리곤에서 선택한 폴리곤 안쪽으로 각각 인셋해서 폴리곤 추가할 수 있고, 그룹으로 하면 하나로, 선택한 폴리곤 안쪽으로 하나로 인셋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케이. 브릿지 기능은 엣지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선택한 두 엣지를 연결하는 폴리곤을 만들어준 기능이었었는데, 폴리곤에서는 선택한 두 폴리곤을 연결해서 다리를 놔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번에는 먼저 익스트루드 기능 실행해서 익스트루드로 해서 이렇게 두 번 폴리곤을 생성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여기서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생성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자, 이 폴리곤과 이 폴리곤을 잇는 다리를 놔서 폴리곤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게 브릿지 기능인데, 이때
브릿지 클릭하면 이렇게 두 개의 폴리곤 연결해서 새로운 폴리곤을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브릿지 세팅에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엣지를 추가해서 연결할 것인지, 또 엣지가 추가됐기 때문에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고, 또 위아래 기울기, 자, 이렇게 옵션을 확인해 가면서 이것은 얼마든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옵션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요, 위쪽 아래쪽 변화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OK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랩스는 버텍스나 엣지, 폴리곤 뭘 선택하더라도 같은 기능을 하는데, 선택한 폴리곤을 한 번에 이렇게 콜랩스해서 하나로 합쳐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이터블 폴리로 컨버팅해서 버텍스, 엣지, 폴리곤 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들을 일단 학습해 보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학습한 기능을 가지고 간단한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고, 학습했던 기능 중에서 축의 변형에 따른 차이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